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방탄소년단 대표 방시혁의 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명은 현재까지의 운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시혁의 미래 운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방시혁의 그 어머니하고 그 남자 동창이었나 봐요. 남자분이 방시혁이 자란 그 과정을 카톡으로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그리고 풍수가로서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먼저 길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은요, 방시혁의 어머니하고 이제 이 학교 동창 이 남자분은 이제 그 대학교 교수인가 봐요.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결혼 후 우연히 서울에서 명자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게 됐다. 명자는 두 남매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꼿꼿하게 날카로워 보이는 홀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명자의 얼굴엔 항상 옅은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던 기억이 있다. 어느 날 명자 집에 갔더니 당시 고교 1학년생인 아들이 엄마 친구가 왔다고 기타를 들고 와 연주를 해줬다. 기타에 푹 빠져 있었다. 명자도 걱정스레 말했다. 기타만 끼고 산다고. 그래도 명자 아들이어서 가끔 전교 1등을 하느냐고 물었다. 기타가 아니었으면 가끔을 빼고 물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무렵이 됐다. 기타를 끼고 살던 그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갔을지 몹시 궁금했다. 후에 들은 얘기다. 그 아들 진학 문제로 꼬장꼬장하신 할아버지께서 한 달여 동안 음식을 전폐하시다시피 하며 S대 법대를 고집하셨다고 했다. 아들이 고계에서도 마지막까지 법대를 종용했다고 했다. 판검사가 되는 게 흔히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 여기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 S대에 지원하면서도 법대를 외면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했다. 그때 나는 내심 기타 때문에 공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했었다. 조금 아쉬웠다. 그러나 알고 보니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아들 손을 들어준 것은 엄마인 명자였다.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작곡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행복해했다. 그리고는 중요한 고비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주신 덕분이라며 끔찍이 고마워하곤 했다. 그 아들이 바로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방시혁 대표고 내 친구 명자가 바로 방 대표의 어머니다. 마침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릴 때 방시혁 대표가 언론의 각광을 받으며 대통령상을 받을 무렵 명자와 나는 남인도를 여행하고 있었다. 매일 방탄소년단과 방 대표에 대한 낭보가 인터넷을 타고 여행 중인 우리에게 전해졌다. 명자 곁에 있던 나도 참으로 기뻤다. 방 대표가 자랑스럽고 고맙기까지 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 감격을 함께 여행하고 있는 모두와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명자는 끝까지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그 감동을 소화해냈다. 역시 명자다웠다. 아무나 그런 아들을 둔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닐 것이다. 입시철이 무르익어 여기저기서 환성과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탄식의 진로를 놓고 고에게 상담도 한다고 한다. 입시가 끝날 때까지 내 자식이 내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진통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답은 확실하다. 진학 진로 선택에 있어 제1순위는 본인이 가장 즐겁게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과학과다. 그 확실한 성과가 바로 오늘의 방시혁을 만들어낸 내 친구 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송명견이라는 동덕여대 패션 디자인과 교수가 이런 그 내용을 해서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풍수가로서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죠. 당연하죠.
제가 평소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그 소질과 기질과 특징과 모든 능력을 타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소질을 타고난 대로 그 사람이 그게 천직이다. 그쪽 길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이 천직이면서 그게 행복한 길이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현재 교육은 360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건 뭔 소리냐? 바로 그거죠. 이와 같이 방시혁 대표 운명이 이렇게 이 음악적으로 가면은 성공할 사람인데, 만일 그 할아버지 말씀대로 무슨 의대라든가 법대라든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쪽 길로 가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운명을, 결정된 운명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평소에 벌써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 10년을 못 내다본다. 이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랬는데, 이 100년 대계라는 건 뭐야? 끝까지 전문적인 그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분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은 바로 내 생에, 내 사회에, 나라에 엄청난 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다 같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방시혁의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 사람이 그 능력이, 기질이, 그 소질이 음악적인데 자꾸 뭐 법대라든가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공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럼 판단하느냐? 사주팔자 태어난 연월일시를 풀어보면은 그거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쪽으로 더 소질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더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잘하면서 그 일을 즐거워합니다. 뭘 만드는 걸 좋아한다든가, 또 어떤 그 생각하는 걸 좋은 그 어떤 아이디어를 잘 낸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상당히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분야로다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뭐 성공한다는 거죠, 성공.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당연한 이치거든요. 당연한 건데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기 전공 분야로다가 풀린 사람이 지금 13%밖에 안 됩니다. 13% 통계를 했는데, 그러면 왜요? 83%는 87%는 실패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의 실패요. 내 인생의 실패는 사회와 국가의 큰 손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아니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사교육까지 해가면서 대학 가서 유학 가서 뭐 다 공부할 거 하고 써먹지 못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개 보면은요, 전공을 그렇게 했어도 그 운명적으로 그쪽 분야가 아니면은 이 노선이 바꿔집니다. 예, 그 길로다가 바꿔져요. 그게 운명이라 바꿔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바꿀 필요도 없이 애초부터 태어나면 딱 태어난 연월일시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기질이, 소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어릴 적부터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말 인생 성공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인도 똑같습니다. 태어나는 운명이 80% 결정되는 거 똑같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이걸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벌써 뭐 수십 년 전부터 이건 얘기한 사실입니다. 뭐 또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 정책을 이제 우리 교육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야 돼. 예.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그러니까 올바른 교육을 하게 되고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도 대개 부모가 권해서 간다든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실패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90% 이상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90%. 이거는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탄소년단 이 방시혁 대표가 이렇게 할아버지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자꾸 다른 길로 전공을 했더라면 이렇게 성공했겠냐,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벌써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국위 선양을 했어요? 대통령 표창. 아니, 최고 나라 그 미국에 가서 말이죠. 그 공연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로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오늘 강의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정책 360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인생 실패, 이게 참 슬픈 거죠. 왜 인생이 무슨 장난인가요? 세월에 가면 끝나는 거죠. 한평생 여기에 반은 실패했다고 보면은 정말 엄청난, 그리고 살아있어도 뭐예요? 행동했을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50% 실패하고 50% 중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남냐고요. 1, 20년밖에 더 남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음운의 양으로 운명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미래지향적이죠. 왜냐? 미래를 알고 있으면 실패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음운의 양으로 지금 우리가 아마 거의 다 운명 사주팔자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책부터 바꿔줘야 또 그렇게 하기가 쉽겠죠. 어쨌든 누가 뭐래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풍수에서 운명이 결정되니까 풍수가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풍수 연구가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자꾸 알려야 되죠. 희망인, 그러니까 뭔가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꾸 제시해 주는 게 풍수죠. 풍수. 과거만 말하면 안 되죠. 자, 이와 같이 오늘 방탄소년단 대표 방시혁의 운명, 지금까지 운명을 본인이 잘 선택을 해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아침 한국 주제는 방탄소년단 대표 방시혁의 운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